자, 그래서 상단 가공을 끝내고 바텀 그룹은 이제 작업도 끝냈는데 못따기만 빼놓고 일단 작업을 끝냈습니다. 근데 얘를 모의 가공을 할 때 나는 조금 앞에서 작업했는 게 잘 됐는지 확인을 좀 자세하게 보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제가 얘를, 요건 참고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초보자를 위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탑 그룹을 선택을 한 다음에 등각 상태로 놔두고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자, 결과만 보기 위해서 스크롤 바를 오른쪽 끝으로 쭉 진행을 해서 제일 끝으로 옮겨 놨습니다. 자, 이 형상이 상단 가공을 작업을 끝냈는 형상입니다. C0.3을 빼고는 이렇게 끝난 형상인데, 요거를 제가 뒤집어서 바텀 가공을 합니다. 나는 재료가 요렇게 요런 형상으로, 요 형상으로 오면 좀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자, 상단 가공했던 이 형상을 해서 소재로 STL 파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를 STL 파일로.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파일에 보면, 자, 여기 있는 파일 글씨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면 Save Stock A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그래서 파일 형식은 스텝 파일로, 죄송해요. 스텝이 아니고요. STL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파일 이름은 기본에서 도용 이름을 자동으로 따라가고요. 바꾸셔도 되고, 저장되는 위치는 내 문서에 My 마스터캠 파일 버전 폴더 안에 데이터의 폴더에다가 저장이 돼요. 자, 이러면 그냥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저장이 끝났고요. 창을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탕 가공할 때 앞에서 작업했던 소재를 갖고 오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갖고 오면 뒤집어 놓고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동 툴바에 보면, 그래서 이동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STL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동에 STL 이동. 그래서 불러올 STL은 앞에서 작업했던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기. 그러면 STL 파일이 이렇게 가공했는 소재 형태가 이렇게 불러지는데, Alt S 이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쉐이딩 보기 Alt S를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거 소재 각 작업이 좀 있어서 불편하다면 나중에 값을 다 0으로 놔두고 하셔도 돼요. 자, 일단은 얘를 뒤집어 놔야 돼요. 일단 뒤집을 때 방향은 기준은 이쪽을 기준해서 이쪽에서 바라보고요. 여기를 바라보는 게, 위에서 바라보는 게 평면, 앞에서 바라보는 게 정면, 오른쪽에서 바라본 게 우측면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회전해서 180도 일단은 뒤집어 놓을 거예요. 앞에서 바라보는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소재를 180도 뒤집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 작업, 회전 작업을 하기 전에 기준을 현재 평면으로 돼 있습니다. 얘를 정면으로 일단 바꿔놔야 되고요. 그리고 회전 명령을 사용해서 회전 이동될 점, 원점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 각도는 180도 상하 뒤집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자, 뒤집어 놓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얘가 두께만큼 아래쪽으로 내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31T예요.
캐드 파일에서 아까 작업했던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동. 정분값으로 이동을 하는데, 참고로 여기에는 얼마큼 들어가야 되냐면, 참고로 지금 현재 작업 평면이, 정면으로 돼 있어요, 정면. 평면으로 돼 있을 때는 깊이는 Z가 들어가요. Z인데, 지금 정면으로 들어가서 얘는 Y 값을 써줘야 되고요. Y-31 엔터.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작업 평면은 평면대로 놔두고 요걸 확인해서 세이브 저장을 하면 돼요. 예. 이때 이름은 요거 다시 버텀 뒤집어서 작업할 거니까 버텀에 B를 입력해 놓을게요. 저장. 자, 그러면 이제 모의 가공할 때 소재를 각재에서 재료 설정에서 각재로 되어 있는 것을 파일로 바꿔 놓고요. 파일은 이거 아니에요. 삼각형 클릭해서 아까 버텀으로 뒤집어 놓은 거 B로 했는 것을 바꿔놔요. 그리고 확인하면 돼요. 소재 이렇게 나와요.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여기 3.5T 날려줘야 돼요. 입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 작업하는데 형상 이해가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버튼 그룹을 선택해서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플레이, 페이스 커팅, 그래서 엔드밀러 단작업 여기 날려주고요. 지금 이거 두 번째 공정이니까 황삭이에요. 그 다음에 정사. 안 깎이네요. 얘가 왜 안 깎이죠? 가공 여유. 이거 깎이면서 컬러가 요 컬러로 나와야 되는데 컬러가 파란색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앞에 정삭 데이터 조건에서 뭔가 값이 제대로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컬러로 안 나왔다는 얘기는. 그러면 가공 여유를 봐야 되겠죠. 정삭에서. 제가 정삭에서 요거 데이터만 바꿔놨어요. 앞에 시간에서. 그래서 절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요거 0.2mm 날려줘야 되겠죠. 요거 안 바꿨어요. 보정도 충북 보정으로 해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재생성. 다시 버튼 그룹 선택해서 모의 가공. 자, 일단 한 번은 작업했으니까 속도 조금 빠르게. 플레이. 예, 컬러 이제 바뀌죠. 여기. 정사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도형은 평면대 탑에서 사용했던 도형인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자, 그러면 못따기는 자, 일단 홀도 다 뚫려져 있어요. 이게 홀도 뚫려져 있고 여기도 홀도 뚫려져 있고 자, 못따기는 어디? 이 부분 못따기 해야 되고 여기 못따기 해야 되고 여긴 참고로 아직 가공을 안 했어요. 세워놓고 이거 작업하는 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따기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렇게 못따기를 해줘야 돼요. 잘 보면
요건 어차피 세워서 이건 날려줄 거예요. 이 부분. 요건 날아갈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요게 라인 못따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끝에. 참고로 요것도 미리 해놓으면 좋긴 하지만, 그 다음에 요게는 참고로 요게는 Z 제로 되는 지점이고요. 요게는 마이너스 16 되는 지점의 못따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데 참고로 여기 끝에서 시작하면 부딪혀요. 살짝 떨어뜨리고 못따기를 할 거예요. 공구는 앞에서 10파이 엔드밀 만들어놨어요. 스포트릴 90도짜리로. 그거로 못따기 자고 홀도 못따기를 해놓을게요. 여기도 홀 못따기. 그러면 이제 도형이 좀 편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각 돌고 여기서 쭉 작업하고 홀 못따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편집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못따기는 C0.3으로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래픽 뷰의 평면으로 놔두고요. 여기 있는 도형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좀 편집을 해서 못따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편집은 그냥 여기 있는 도형을 편집을 하면 이 기존에 만드는 툴이 에러가 나요. 그러면 일단 요거를 복사를 해놓고 그래서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못따기용으로 해서 편집 작업을 좀 할 겁니다. 그러면 레벨을 이용할 거예요. 레벨. 자, 레벨을 선택을 하고요. 자, 사용하지 않는 번호 임의대로 15번에다가 레벨 번호를 하나 정의해 놓고요. 엔터. 먼저 이름은 지금은 얘는 해서 뒤집어 놓고 못따기 하니까 바텀 단축키 그냥 B 다 안 쓰고요. 버텀에 못따기 챔퍼의 C 값은 0.3 일단 이름은 이렇게 간략하게 보이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뒤집어서 하는 못따기. 도형은 당연히 없어요. 이름만 정의가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도형을 카피를 해올게요. 그래서 레벨 변경을 할 겁니다. 레벨에서 마우스 왼쪽 글씨를 레벨 글씨를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면 레벨 지정, 레벨 관리자가 창이 나타나고요. 레벨 글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레벨 변경. 레벨을 변경할 요소 윈도우로 해서 전체 다 선택할게요. 기본은 내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체 카피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완료 엔터. 작업 방법에는 복사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지금 현재 15번이에요. 레벨이. 그래서 이러면 B-C0.5 현재로 카피를 하겠다. 내가 이걸 지정을 안 해놨을 때는 요거 해제하고 번호를 다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확인. 레벨 관리자 마우스로 레벨 글씨 왼쪽을 클릭하면 레벨 관리자에 들어가니까 도형 요소가 기존에 있는 거 22개랑 20선까지 해서 23개가 여기다 카피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작업하면 표시 조건은 사용 레벨만. 자, 여기 있는 15번 레벨에 있는 도형 가지고 못하기용으로 이제 편집 작업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필요 없는 거. 요거. 뒤집어 놓고 지금 작업하는 거. 이건 상단에서 있는 도형이니까 딜리트 또는 키보드 펑션 키 F5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것도 상단에서 F5 누르고 지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필요 없습니다. 펑션 키 F5. 자,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각으로 돼 있으면 되고요. 이 부분. 그래서 사각으로 돼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트림에
트림 자르기 확장에 들어가서 두 요소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좌표기를 안 보이게끔 잠시 숨겨 놓고요. 키보드 펑션 키 F9 눌러서 숨겨 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고 안쪽에 홀 요거 필요하고요. 요거는 그대로 두고. 자, 그 다음에 이 라인도 일단은 여기 좀 잘라낼 거예요. 요거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트림에 점 트림. 남길 부분. 그 다음에 경계는 이 끝점. 또는 트림의 한 요소를 이용해도 돼요. 트림 대상, 남길 부분, 경계는 여기에 숨은 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잘라내면 돼요. 못하기용으로 필요한 요소만 이렇게 편집 작업을 했습니다. 맞게 됐는지 한번 요거 기준으로 해서 모의 가공, 버튼 그룹을 다시 모의 가공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아이오스 매트릭 등각 상태로 놔두고 결과만 볼 거니까 스크롤 바로 오른쪽 끝에까지 드래그 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그래서 세워서 날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못따기 할 거예요. C 0.3, 여기에도 0.3 못따기, 0.3 못따기. 이 홀도 0.3 못따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약간 낮아야 돼요. 끊겨져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여기서 부딪혀요. 얼마큼 끊냐 하면요. 앞에서 배터리를 18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반경 마이너스 5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얼마큼 약간 도피 충돌되지 않게끔 0.5도 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5.5까지는 끊어 놓을 거예요. 일단 부딪히지 않게끔. 그러면 실제 이 끝까지는 못 따기는 못해도 최 근처까지는 가서 못 따기는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는 상단 재료고요. 여기는 깊이가 CAD 파일을 보면 마이너스 16 되는 지점에서 못 따기 해야 돼요. 그러면 공정 2개를 작업을 하는 것보다 1개 공정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도형을 여기에 내려놓고 여기에서 일단 자르고 내려놓고 여기에 마이너스 16 되는 지점으로 이 도형을 옮기고 참고로 이건 필요 없어서 정리를 하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트림 자르기 확장에 들어가서 자, 요게 값을 얼마큼? 마이너스 5.5만큼 끝부분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어져야 돼요. 나누기 지우기를 이용해서 여기는 없어져야 되고요. 자, 일단 작업을 했는데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있는 도형을 여기는 깊이가 16 되는 지점이니까 Z축으로 좀 옮길 거예요. 요거 도형을. 이동의 평행이동. 대상 선택은 내측 플러스 교차로 할게요. 내측 플러스 교차. 이렇게 잡고요. 요건 선택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드래그 했어요. 요거는 포함이 안 됐지만 크로스 교차되면서 선택되게끔. 다시 빠져나가고요. ESC 누르고 Escape 키 누르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윈도우에 내측 플러스 교차하고요. 요 라인보다 아래쪽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자, 네트 플러스 교차를 했고요. 첫 번째는 여기를 클릭을 했고요. 드래그해서 여기에 클릭을 하는데 이 영역의 안에 있는 거 요거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싹 다 이런 건 나머지는 다 포함된 겁니다. 당연히 이건 선택되고 요거 손은 옵션에 교차로 돼 있어 가지고 참고로 여기 있는 선과 요거는 크로스 돼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측으로 하면 당연히 이건 선택이 안 됐을 건데 여기서 그래서 내측 플러스 교차로 해서 교차되는 이 직선까지 선택이 되게끔 잡아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이 끝났으면 완료 엔터 하고요. 제가 컨트롤 아까 필기하다 보니까 명령이 취소됐는데 먼저 선택이 됐고요. 그럼 다시 저는 평행이동 할게요. 이 명령이 제가 필기하다 보니까 취소가 됐네요. 자, 작업 방법에는 이동으로 해놓고요. 정분값의 깊이입니다. 깊이. 참고로 중요한 거는 작업 평면이 다시 평면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Z값이에요. 정면은 Y값인데 그래서 평면은 Z값입니다. 깊이는 Z-16만큼 이동을 합니다. 하긴 여기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등각 상태로 보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도형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모의 가공을 해보면 다시 결과만 보기 위해서 스크롤을 끝에까지 드래그 해 놓겠습니다. 도형을 요게 마이너스 16 있는 데까지 내려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못따기 도형이에요. 요거는 살짝 끊어놨는데 공구랑 부딪히지 않게끔 끊어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먼저 여기 있는 사각형은 시계 방향 돌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홀은 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있어요. 이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반시계. 노란색은 시계, 홀은 반시계. 그래서 못따기는 C 0.3, 날카로운 부분에 못따기는 C 0.3으로 할 거예요. 이것도 미리 상단에서 다 할 거예요. 참고로 요게는 왜 안 하냐? 이 부분은요, 여기서 세워서 이 부분 깎여서 날아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도형은 작업이 끝났고요. 자, 못따기 가공 들어가겠습니다. 윤곽. 자, 도형을 선택을 하는데 먼저 상단 제로 있는 부분 여기서 선택해서 시계 방향. 참고로 얘는 반시계로 해야 되고요. 원 0도 기준으로 해서 위쪽 반시계. 얘도 원 0도 기준으로 해서 위쪽 클릭해서 반시계. 참고로 여기는 시계니까 요게 클릭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고요. 요건 반시계. 여기서 끝나니까 요게 0도 위쪽에 클릭, 여기도 0도 위쪽 클릭, 반시계가 되게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체인으로. 그리고 확인. 공구는 앞에서 만들어 놓은 스포트 릴이 있어요. 4번이 스포트 릴. 90도짜리 직경이 1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철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보정은 컴퓨터로 하고요. 못따기 작업하니까 윤곽 형태에서 2D 못따기. 너비 값은 C 0.3이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0.3. 날 것 옵셋은 작게 하겠습니다. 그냥 1 쓸게요. 1. 자, 그 다음에 진입 복귀는 참고로 요거는 접선이 들어가면 여기서 부딪혀요. 아직 여기 다 안 날라갔지만은 탄젠트하게 들어가면 여기서 부딪혀요. 그래서 여기서는 직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특히 이 부분. 여기서 직각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직각으로 나가요. 아니면 여기서 짧게 부딪힐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선을 써야 돼요. 법선. 여기는 한 80% 정도 줄게요. 법선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길이 조절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해제. 또 해제.
중량근, 법선, 접선은 무조건 부딪혀요. 원호가 들어가도 부딪혀요.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에서 깊이는 하나는 제로고 하나는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래서 이 도형을 깊이만큼 내렸어요. 그래서 깊이가 다를 때는 여기는 정분값으로 해놓고요. 정분값의 제로. 그 다음에 도형을 깊이별로 내려놓은 겁니다. 현재. 그리고 절삭류.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길이 보정이 성공적이지 않대요. 확인할게요. 공구 보정이 일단은 잠깐 나갈게요. 앞에 조건을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못하기 하는데 이게 측면 가공이 기본적으로 앞에 데이터 했던 게 모달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 LMS가 뜬 게 뭐냐면 이게 측면 가공. 이게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거 날려줬을 때 요거 공정이 어떻게 됐어? 안 만들어졌다. 다시 공정이 날라갔는데 다시 못따기. 이건 정삭이죠. 페이싱. 공정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아마 모달돼서 기본값이 그게 같이 따라온 게 있어서 그럴 거예요. 다시 윤곽에 들어가서 해서 새롭게 들어갔는데 없어졌습니다. 다시 시계 방향. 반시계, 반시계. 시계가 되고 얘는 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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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시계. 공구는 해서 스포트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보정은 컴퓨터에 그 다음에 여기는 2D 못따기 C는 0.3 날 것 옵셋은 1 그대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진입 뽑기에는 얘를 아까 80%로 줬고 그 다음에 법선으로 했고요. 가운데 눌러주고 요거는 사용 안 함, 확장은 안 하고 이 측면 가공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앞에 조건이 계속 모달돼서 이걸 꺼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남아있어서 아까 보정, 경보정에 관련된 게 에러가 떴었어요. 그리고 링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정분값 제로. 절삭류는 안 따라가네요. ON. 만들어졌죠? 그리고 바탕그룹 선택해서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아이소메트릭 등각 상태로 놔두고요. 마지막 못따기가 요 색상이에요. 그러면 스크롤 바로 보라색 끝부분이 있는 데까지 갖다 놓고 그 다음부터 속도를 줄여놓고 못따기 되는지 살펴볼게요. 플레이. 자, 이렇게 못따기가 됐습니다. 여기는 아직 안 날라갔으니까 이게 이제 V자 형태로 나옵니다. 좀 절삭량은 좀 많지만 여기가 0.3 외곽 도는 거. 여기 보니까 여기서도 일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랑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 앞부분에 공구 반경의 여유 0.5에서 마이너스 5.5만큼 잘라냈습니다. 여기에 이쪽 라인을 쭉 따라가면서 못따기 여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얘를 세워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얘를 또 이 상태 가공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세운다. 자, 이렇게 세워놓고 살짝 돌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세워놓고요. 그 다음 이제
옆에다가 이제 단을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바이스로 여기서 이렇게 물리면, 자, 바이스에서 여기서 이렇게 물려 놓으면, 나중에 이제 가공을, 요게 이제 날려주는 게 필요해요. 이 부분 날려줘야 되는데, 요게 날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구가, 엔드밀이 요 라인 기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절삭 방향은 이렇게 가공한다. 요 라인 기준에서 왼쪽으로. 그러면 여기에 가공하면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면 어떻게 해요? 절삭 저항에 의해서 진행 방향, 절삭 저항 말고 절삭 진행 방향에 의해서 힘이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에 받쳐주는 게 없으면 얘가 어떻게 요 끝에서 요만큼 물려주고 힘이 닿는 부분이 요만큼이랑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삭할 때 얘가 진행 방향에서 깎이면서 진행하다 보면 얘가 이쪽으로 해서 틀어질 수가 있어요. 밀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받쳐주는 게 없으면. 그래서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작업하기 전에 해서 물리면 이 방법으로 물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틀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그러면 물리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물려주게끔 대신에 여기에는 중간에 떠 있으니까 여기에는 안에 힘을 받게끔 요게 사이들 해서 여기에서 뭐 하나 대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은 요게 여기서부터 요게 도형이 있을 거고요. 요게 깎이는 선을 그려놓고 엔드밀로 이렇게 지나가서 엔드밀이 여기서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가면 이 라인의 왼쪽에 지나가서 여기에 날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절삭했을 때 뒤에 이 블록으로 해서 바이스의 블록에서 여기서 힘을 받아주니까 얘가 쓰러질 일이 없고요. 자, 이런 형태가 되게끔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점은 어디로 할 거냐면 여기에 닿는 곳 여기에 사이랑 여기에서 끝에서 닿는 곳 여기를 원점으로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쪽에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할 겁니다. 요거 배치 방법은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상태로 놔두고 자, 그럼 이제 바닥 작업은 다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가 더 필요해요. 세워서 작업할 거. 해서 세워서 작업할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룹도 하나 더 만들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버튼 그룹에서 시작해도 되고 그룹에 가공정의 새 가공 경로 그룹을 하나 만들고요. 드래그해서 버튼 쪽에 놔두고요. 뒤로 이동. 끝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이름은 그래서 옆부분 사이드 세워서 또 작업을 해야 되겠죠. 요게 날려줄 거예요. 요게 반대편 툴을 하나만 내놓고요. 얘는 뒤집어서 반대편을 작업해도 되고요. 여기 깊이 26 똑같아요. 범위도 이 라인도 같은 선상에 있고요. 툴은 하나만 작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시스템 좌표계 표시 펑션 키 F9 눌러주고요. 자, 그거 작업할 거를 해서 도형을 그려줄 겁니다. 자, 레벨은 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같이 했던 것 중에서 한번 만들었는데요. 그게 레벨 번호가 10번이었습니다. 10번 엔터. 그 다음에 이름은 제가 사이드라고 줬고요. 도형은 아직 0개. 이름만 정의해 놨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레벨에서 이거 10번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화면 표시 조건은 10번에 있는 것만 보이게끔, 작업 화면 표시 조건은 사용 레벨 10번에는 도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툴패스 Alt T 눌러서 숨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도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 원점 기준으로 해서 가공할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리겠습니다. 요 라인까지 34mm 깎여야 되고요. T는 31T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 형태 그리기 들어가서 그래서 너비 높이 뒤집어서 가공되는 부분이 34가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너비에 34, 높이에는 제품의 T 31. 그 다음에 기준점은 좌측 상단. 그리고 마우스로 원점을 클릭하고요. 이렇게 도형을 그렸는데, 참고로 제가 컬러를, 가공에 필요한 도형은 이 라인만 필요해요. 일부러 컬러를 좀 다르게 해볼게요. 색상은 안 바꿔도 되는데, 가공에 필요한 거는 이 라인입니다. 여기서 옆에 보니까 34,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깎여지는 부분이 34야. 제품의 두께, 여기서부터는 두께는 31. 얘를 이렇게 90도 회전해서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을 배치한다고 보면 되겠죠. 요건 지워져 있으니까 그냥 요거 라인을 그대로 작업할 거를 그려줬습니다. 모의 가공도 다시 배치를, 소재를 한번 굳이 할 필요 없는데 한번 또 해볼게요. 측면 가공에서도. 자, 그러면 버튼 그룹을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참고로 요거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생략해도 상관없고요. 쭉 진행을 하고, 자, 상단 가공 끝내고 바닥 가공 끝내는 형상이에요. 요 형상을 STL로 또 요 형상을 저장할게요. 파일에서 Save Stock as STL 들어가서 이름은 앞에로 똑같이 쓰면 안 되죠. 요걸 작업했던 결과니까 다시 01 바텀 작업했던 결과 01로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창 닫고, 그래서 먼저 이동에 STL 이동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 상태로 놔둘게요. 자, 등각 상태로 놔두고요. 다시 이동에 STL 이동. 이동에 STL 이동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거 있는 것을 불러오고요. 자, 얘를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세우기 전에 요거를 정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를 먼저 세울게요. 90도 회전할 겁니다. 정면 기준으로. 자, 그러면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바꿔놓고요. 자, 회전 이동에 기준점은 원점을 클릭하고요. 각도는 90도.
이렇게 세웠어요. 일단은 90도로.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내려줄 거예요. 여기 상단이 여기가 제로가 되게끔. 요거는 그래서 전체 치수가 양쪽 폭이 100이니까 50mm 내려주면 돼요. 이동에 그래서 평행이동의 정분가 그래서 지금 작업 평면이 정면이니까 평면일 때는 Z를 써고요. 정면일 때는 Y 마이너스 50만큼 일단은 이동해 놓겠습니다. 이동. 자, 그리고 확인하고요. 세이브 시켜 놓고요. 다시 1, 다시 A를 붙여 놓고요. 한번 저장하고 일단은 요게 1차 작업했는 건 일단 저장을 해 놓고요. 다시 STL 이동.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마지막 거 선택해서 불러와서 그 다음 옆으로 90도 틀어주면 돼요. 자, 작업 평면은 다시 평면으로 놔두겠습니다. 회전 들어가서 원점을 선택을 하고요. 각도는 90, 엔터. 이렇게. 90도. 참고로 원점 제가 요 라인과 요 라인을 여기를 원점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동에 들어가서 평행 이동의 정분가 에서 평면입니다. 작업 평면. 에서 y- 두께 31 y-31 엔터.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최종 결과 데이터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장, 예. 이게 최종이에요. 다시 000 붙여놓을게요. 자, 그러면 얘 이제 작업을 해서 이 부분 날려줘야 되는데, 체류 설정, 요거를, 이 삼각형을 사이드로 아래로 드래그 해놓고, 여기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재료 설정에 들어가서, 공작물 설정, 마지막 000으로 해놓은 걸 선택을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에서 바라보고요. 윤곽으로 요게 날려주면 돼요. 엔더밀 가지고 황사 16파이 가지고 요게 날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윤곽 가공. 자, 앞에서 작업했던 거 요게 항삭이에요. 이게 항삭. 그래서 버텀에서 요 라인 가지고 여러 번 작업했던 거죠. 요거. 자, 요걸 선택을 하고요. 앞에서 공정했던 것을 복사. 그 다음에 요게 삼각형이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붙여넣기 하면 요거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게 돼요. 근데 참고로 아까 삼각형이 여기 있을 때 붙여넣기 하면 여기 있는 공정 아래쪽에다 붙여넣게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해서 사이드 쪽으로 옮겨놨어요. 자, 그러면 얘를 도형을 먼저 바꿔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롭게 잡을 거예요. 전체 다시 체인으로 단일로 해서 가공 도형엔 요 라인 하나만 잡아주면 돼요. 이거는 가공 범위예요. 그래서 라인은 요거 하나 잡고 그 다음에 확인합니다. 자, 조건에 들어가서 링크 파라미터에서 깊이는 여기는 얼마냐면 요게 깊이에요. 26. 깊이는 마이너스 26.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의 폭이 아까 얼마였죠? 그래서 30 날아가는 폭이 34였죠. 자, 그런데 이제 깊이를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앞에 측면 가공을 했는데 가공 간격을 4로 했어요. 자, 그러면 단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구해볼게요. 절삭폭 4 곱하기 절삭 깊이에서 26
100이 넘어가네요. 철상량이. 단면적이 좀 커졌어요. 앞에보다는. 왜? 깊이가 26으로 많이 깊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가공 간격은 2mm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참고로 요거는 폭이 3시사니까 어차피 16파이 엔드밀로 하면요, 청면 가공은 꼭 들어가요. 청면의 깊이로 해서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만 쓰기 위해서 날장은 26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청면을 좀 작게 할게요. 2 곱하기 깊이 26은 단면적이 50이 되네요. 그러면 가공 간격은 2mm로 할 거고요. 횟수는 몇 번 정도 되냐? 폭 34. 참고로 요게 계산기 안 하고요. 여기서 사칙 연산돼요. 요게. 그래서 폭 34 나누기 전체 가공되는 폭, 그 다음에 가공 간격 2로 암산이 되겠네요. 17, 17번.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도 재생성. 입체 상태로 놔두고요. 모의 가공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플레이. 아까 요게 못하게 있는 요 가운데 라인 기준으로 해서 작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조금 속도는 빠르게 쭉 날려줍니다. 못따기는 요 라인 가지고 못따기를 하면 되겠네요. 이거 한 번만 지나가면 돼요. 여기는 어느 정도 됐고, 나중에 상단에도 못따기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가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정상 남아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정삭했던 게 요거네요. 13번. 여기는 황삭이니까 여기 있어요. 자, 앞에서 정사견 13번 공정이에요. 요거를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복사 붙여넣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에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 다시 체인해서 단일로 해서 요 라인. 그래서 조건에 들어가서 제로 돼 있고요. 청면 가공은 횟수 2번이면 되겠죠. 아니다. 2번 하면 안 된다. 3번 돼야 되겠죠. 34 나누기 14로 하면 2번 되나? 그 다음에 재생성, 모의 가공, 그리고 플레이. 정삭에서 깊이가 링크 파라미터에서 마이너스 26으로 수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랬습니다. 재생성하고
이게 덜 날아갔죠. 3번 해야 되는데 2번. 아까 이게 반올림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측면 가공 2번은 부족해요. 이거 곱하기 2 하면 28이니까 이게 다 안 되는데 이건 3번 돼야 돼요. 앞에 뭔가 잘못됐어요. 한 번, 2번, 3번에 날아가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요 구간에도 못따기. 그러면 앞에서 2D 못따기 작업했던 공정을 복사, 그 다음에 붙이기 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새롭게 잡으면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 다시 체인해서 단일로, 싱글로 해놓고요. 이 라인 잡고. 그렇다고 이 라인을 줄여지도 않아도 돼요. 실제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15mm 두께만 못따기 하면 돼요. 근데 참고로 이 도형을 자르면 안 돼요. 요거 라인은 아까 이 공정에서 썼던 거니까. 자, 근데 실제 못따기는 여기서 15mm 구간이에요. 그러면 16mm만큼 여기에서 진입 복귀해서 진입만, 복귀는 수정할 필요 없고요. 진입만 여기를 짧아지면 돼요. 그래서 축소 얼마만큼? 여기가 16이고요. 여기가 15죠. 그래서 16mm만큼 짧아지면 돼요. 참고로 여기서는 해서 법선을 안 해도 돼요. 접선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생성. 모의 가공 들어갈게요. 사이드 플레이. 앞부분은 쭉 진행 드래그해서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플레이 해서 여기에 못따기. 이게 못따기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C0.3.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제품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가공을 하면 돼요. 참고로.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 공정은 2를 내놓고요. 예, 이런 뒤집어서 놓고 다시 작업을 그냥 요걸 그대로 써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품 가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